KGM의 포트폴리오가 발표되며 전기 픽업 트럭 토레스 EVT 코드네임 5100이 주목받습니다. 동시에 최근 이슈와 겹쳐 KGM의 신규 하이브리드 전략까지 눈길을 끄는데요. 이 녀석의 디자인과 스펙 그리고 추후 하이브리드가 탑재될 차량들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인기를 증명한 액티언에 이어 추후 출시될 코란도와 렉스턴의 후속 모델까지 소비자들의 KGM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이 두 차량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드린 바 있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주셨죠. 그런데 KGM의 포트폴리오는 이 두 녀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갈피가 잡히지 않은 MPV 차량과 오늘의 주인공인 신형 토레스 픽업 트럭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서 언급한 KGM 신규 하이브리드 시스템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콘셉트카 토레스 EVT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 포착돼 양산형도 콘셉트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예상되는데요. 산타크루즈 대비 조금 더 큰 크기를 예고했기에 약 5m급의 크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KGM의 최신 디자인 언어 커넥팅 라이팅 블록 DRL이 토레스 EVX와도 유사한데 하단 범퍼부에 두툼한 스키드 플레이트와 견인고리가 위치해 더욱 터프한 맛을 살려주죠. 양산형에서도 이와 흡사하게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끝엔 불리형 헤드램프가 자리잡았습니다. 측면에선 모노코크 프레임을 활용했기에 포드 매버릭처럼 진칸과 객실이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차량 상단부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루프 자체는 평평한 듯 보이지만 루프 라인이 아래로 푹 꺼지는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맛이 살아있죠. 코닉세그 같은 초고성능 차량들이 지향하는 스타일링인데 이런 스타일을 픽업에서 보니 꽤 신선하네요. 루프 끝단 손잡이 부분 역시 양산형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순 디자인적 재미 요소인지 토요타 하이럭스 GR 스포츠의 것처럼 스포일러의 역할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 역시 탑재되며 앞 팬더 상단에 충전구가 위치했죠. 팬더와 클래딩 사이에 고정장치로 보이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기아 타스만이 튀어나온 클래딩 속 수납 공간을 예고한 만큼 여기에도 단순한 장식 요소가 아닌 별도의 수납 공간을 위한 기믹이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후면부의 경우 콘셉트에선 X자 형태의 그래픽을 선보였지만 양산형에선 건공감리 패밀리 룩을 이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두 번째 특징 실내입니다. 테스트카에선 토레스 EVX와 똑같은 구성이 유출되는데요. 12.3인치 듀얼 스크린과 가로형 레이아웃으로 슬림 앤 와이드를 강조한 모습인데 이대로 간다 해도 나쁘진 않지만 강인한 외관과는 달리 다소 도시명스러운 디자인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2열의 경우 레그룸과 헤드룸은 넉넉해 보이나 격벽이 생긴 탓에 리클라이닝에는 꽤나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세 번째 특징 재원입니다. 현재까진 전기차로만 제작된다 알려졌기에 최근 여러 이슈에 따라 걱정이 앞서는 반응도 여러 보이는데요. 80.5kWh 용량의 BYD LFP 블레이드 배터리와 함께 싱글 모터 전륜과 듀얼 모터 사륜으로 운영된다 전해지며 싱글 모터의 경우 207마력과 34.6kgm의 토크 그리고 400km대의 주행거리를 예고했죠. 듀얼 모터는 전륜과 후륜에 152kW 출력을 내는 모터가 탑재돼 합산 4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기차임을 아쉬워하며 새로운 하이브리드의 소식을 기대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KGM은 BYD와의 협업으로 1.5 하이브리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BYD CL-U에 탑재되는 DM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죠. 이는 추후 토레스, 액티언, KR10 코란도 등 다양한 차종들에 적용될 것으로 점쳐지는데 이 EVT라고 적용이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특히 하이브리드 픽업이란 시장은 사실상 공석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EVT의 하이브리드 개발이 결정된다면 BYD 1.5 D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될 확률이 높아 보이며 이는 100km 주행에 2.9L의 연료 소비를 보여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BYD의 하이브리드 픽업 샤크와 어셈블리를 공유해 제대로 된 하이브리드 오프로더를 만들어줬음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바디온 프레임 형식을 취하기에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대시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죠.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올 4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사이 신차가 공개될 예정이며 25년 1분기 중 출시가 예정됐습니다. 현행 그대로 토레스 EVT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될지, 대중들의 바람처럼 무쏘라는 이름으로 출시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으나 무쏘로 돌아와 쌍용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켜 주었음 하죠. 가격의 경우 4천만원대 출시가 예상되는데 전기 화물차 보조금을 따져볼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록 LFP 배터리는 올해부터 보조금이 내려가기에 모든 혜택을 받긴 어렵지만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적어도 3천 초반에는 구매가 가능할 것 같다는 게 충론이죠. 이 정도 가격과 스펙의 EVT라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